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코난과 중년 탐정 차전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요즘에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력서를 넣을 때 AI 프로필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를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약간 실제로 약간 상상은 안 가요. 어떻게 AI 프로필을 넣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실제로 저는 이력서를 보니까 네. 이력서 보면은 그냥 정말 정직한 본인의 증명사진들을 저는 요즘 계속 보고 있는 터라 뉴스를 보기는 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AI 프로필을 넣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진짜 저희 같은 컨설턴트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년 탐정 차절님께 보신 적이 있냐고 보신 적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직접 찾아뵙는 분도 있지만 이제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박람회 등에 초청받아서 갈 때가 있다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하는 그 이제 대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졸공채나 공공기관처럼 사진이 필요 없는 채용이 아니라 간헐적인 수시 채용이 진행되는 곳에 빠른 입사 지원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특정 포털에 올린 걸 출력하다 보면 이런 또 다른 점이 매니 디퍼런시스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차관점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대조점의 역사는 사실 면접 복장 입혀주세요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옛날 취업 어떤 커뮤니티들에는 본인의 기본 증명사진에 면접 복장을 정장을 따로 입히는 포토샵 작업이 한때 인기를 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거 조작한 거지가 느껴졌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AI 프로필로 넘어갔던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는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AI 프로필이요 단순히 그런 포샵을 좀 과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앱이 있어요. 개인 사진을 이렇게 내가 앱에 제출을 하면은 네. 얘가 그냥 아예 가상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증명사진으로 쓴다는 건데 왜 이런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을 하는 건지 이 심리를 좀 차전일이 추리를 해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상실된 상태에서 이미지적으로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려는 노력들도 보이는데요. 그게 훨씬 예쁘고 막 그쵸.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이제 채점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처럼 막상 이미지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어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사실 뭐 그런 특별한 기대감이라든지 느껴지는 건 없는데 막상 면접 때 입을 열면 어머? 하면서 또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 분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프로필을 좋게 해봤자 좋을 건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 면접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1차원적인 접근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이력이나 경험, 지원 의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에서 이력사항이라든지 면접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이미지, 한 곳으로만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뽀샵이 본인의 또 이런 프로필에 대한 애정이 과하면 더 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막 각질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맨들맨들하게 비욘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맨들맨들해지니까 네. 그런 게 좋지 않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본인의 그 이미지에 약간 토닝업하는 화이트닝한 조건 정도만 약간의 업데이트 정도여야지 AI 프로필까지는 뭐 이게 뭐 어디 뭐 특정 뭐 동영상 SNS도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좋지 않게 보신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AI 프로필 사진 이전에도 사실 증명사진을 계속 제출을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를 조금 많이 보는 업계가 항공사랑 아나운서 쪽도 사실 그렇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아나운서 프로필 사진, 승무원 그 증명사진 보면 그 비슷해요, 그림체가. 그 눈동자, 머리 질감, 옷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비슷한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AI 이런 프로필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 얼굴을 그 정말 예쁜 그 얼굴형과 머리형에 이렇게 딱 넣어서 진짜 딱 그 똑같이 정말요? 네, 그럼 정말 예쁜 얼굴이 탄생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몇몇 항공사들은 뭐 사진 제출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사진 보고 믿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사람인에서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4곳에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네. 생각할 땐 6곳은 그냥 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안 믿는 거지. 신빙성이 없다. 그쵸. 사진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막 그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사진 보고 반남이 있잖아요. 그냥 이건 제일 잘 나온 사진일 것이다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게 약간 같이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준생들 분 중에서도 한번 AI 프로필 이력서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본인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AI 프로필은 본인의 SNS 프로필로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건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얼굴 보고 뽑던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AI 프로필은 정말 친구들이랑 그냥 공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I 프로필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 해봤거든요.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서. 그거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네. 약간 저의 한 17살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좀 근데 또 못생겼어요. 최근에 또 인기 있는 게 미국 고등학교 졸업사진 버전으로 그거는 안 해봤어요. 너무 유행 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진 드릴 테니까 한번 대신 해주시면 네.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D님께서 네. 알아서 해서 이렇게 네. 올린다고 하시니까요. 아. 네, 저희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괜한 네, 발언을 방송을 보시면은 좀 확인하실 수 제가 있을 것 괜한 같습니다. 발언을 한 네. 것 같네요. 네. 빠른 진행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스펙수사대 조코난과 차전일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수사대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스펙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항공과 전공자의 진로를 고민해 보아요. 네, 오늘 스펙수사대에서는 항공과를 전공한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만나보겠습니다. 승무원 또는 비서가 되고 싶은 만 24세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아이디 애프터 코로나. 4년제 수도권 대학을 나오셨고 항공과 그리고 학점은 4.2점입니다. 자격증 유도 1단, 비서 실무 3급, 아직 커말은 없다. 대외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습, 홍보단 1년 반 1학기 교환학생, 어학점수 토익은 785점이고요. HSK는 5급 234점, TSC는 3급입니다. 경력은 없고요. 하고 싶은 말, 국내 항공사 LCC 위주 승무원 또는 비서 직무를 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익은 겨우 700 후반으로 올렸는데 여기에서 더는 올라가지를 않네요. 유유. 제자리 걸음이라 속상해요. 유유. 영어 말하기 점수를 올리는 편이 나을까요? 저비용 항공사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 느낌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유. 지금처럼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느 분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자, 유유를 좀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고 항공사 승무원과 비서를 희망하는 애프터 코로나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 먼저 이 스펙 내역서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추리를 해볼까요? 네, 이 애프터 코로나님, 애프터 코로나라는 아이디가 되게 신선하네요. 왜냐면 사실 이게 항공과에서는 되게 이슈였던 게 코로나 시기에는 채용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채용이 뜬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채용이 막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항공사에 완전 맞춰서 준비를 해오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4년제 수도권 대학이고 지금 보면 만 24세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26살이 아닐까요? 그쵸, 25살 내지는 네. 26살. 지금 11월이니까, 네, 그쵸. 네. 26살. 네. 그러시면은 좀 휴학도 조금 하시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다가 좀 특장점이 HSK 5급이 있어요. 234점인 것까지 딱 쓰시고 TSC 3급까지 자랑스럽게 쓰셨는데 보시면 영어 말하기 점수를 올리는 편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전에
토익을 겨우 700 후반으로 올렸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영어 말하기 점수를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약간 답정너 질문. 제발 영어 말하기 점수만 올려도 된다고 말해줘. 약간 이걸 바란 거죠, 이분께서. 네.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약간 명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유 이게 약간 네.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건데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건 되게 막 나 이거 할래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의욕 뿜뿜인데 조금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여대생 느낌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오기는 했어요.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이제 승무원 준비생 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성실한 스펙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오늘 스펙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잘 좀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무원 바라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해주셨는데 차전일의 추리는 어떤가요? 글쎄요. 승무원 바라기였던 기간도 있었고 아닌 시도 있었던 혼재된 내용이 아닐까 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인 스펙을 보면 객실 승무원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비서실무 상급인 걸 보면은 비서 채용이 낫겠다. 왜냐하면 그 제2외국어 어학을 수립하신 게 있다 보니까 외국 기업으로의 어떤 비서 직무, 뭐 로펌 비서까지는 어렵지만 일반 비서 직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조언을 받고 그럼 해볼까요?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도 보이다가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습이나 홍보단 했던 걸 보면 뭐 광고 홍보 쪽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회사를 알리는 프레젠터에 가까운 뭐 프리롤에 가까운 프리랜서 쪽도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경험이 다양한 게 좋으니까 리포터나 아나운서 직렬을 좀 약간 고민하신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들다가도 결국 질문은 승무원 채용에 대한 질문. 결국 이게 돌고 돌아 객실 승무원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선택의 기로에 확실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신 채 선택지를 넓혀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20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객실 승무원 취업에 빨리 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서 직무의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특정 역량을 기르는 쪽이 낫지 않을까. 네. 아니면 제3의 길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분이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우선 희망하고 계신데요.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코로나 이후에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얼마나 많이 뽑고 있냐잖아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 항공사가 막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채용 규모가 클 수가 없는 게 아직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왜냐면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왕왕 계속 있습니다. 티웨이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지금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채용, 진행 그리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확실시된 부분이에요. 왜냐면 항공사 총 박람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분명히 뭐 티웨이도 똑같이 채용이 있을 거고요. 뭐 진에어 제주항공, 여타의 LCC들은 다 이제 채용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많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채용 그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은 지금 뭐 비서 쪽도 생각을 하시고 있고 하잖아요. 비서도 정말 코딱지만큼 뽑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우리 중년 탐정 차전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돌아 오신 부분인 것 같은데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조금 돈 거예요. 내가 이제 채용도 없으니까 비서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거야. 아싸? 이러면서 이제 다시 승무원 채용으로 넘어오신 그런 기점인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올인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서는 정말 조금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서 채용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게 뽑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근무 기회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대기업 중심의 이게 비서 직렬은 이제 파견직 중심의 채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무 기회는 많은데 연봉이 낮은 뭐 그런 형태들이 있겠죠. 대졸자 기준으로 연봉 3,000대 전후의 연봉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으로는 비서 직렬의 채용이 대기업 쪽은 파견 직렬의 채용 꾸준히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반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비서 직렬을 뽑거나 경영 기획이나 지원팀 안에 속해 있는 비서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오히려 대기업 파견직보다 높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뽑는 인원은 적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원할 기업을 비서 직무로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에 따라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봐야 되고요. 로펌 비서직렬 같은 경우는 로펌들에서 뭐 기존에 있던 비서분들의 근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동향이나 어떤 커뮤니티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답보 상태인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회사의 어떤 종류를 다양화하면서 비서직렬의 채용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토익 점수가 785점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유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차라리 영어 말하기 점수를 올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요즘 또 이제 추세가 사실 채용에 이 선도하는 기업이 사실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성적이 토익이 아니라 토익 스피킹 오픽이었는데 이전에는 토익도 포함이었으면 이번에는 그냥 토익 버리고 그냥 오픽 아니면 토익 스피킹 둘 중 하나 이렇게 말하기 시험으로 갔었거든요. 네. 다른 기업들은 다 따라가는 거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승무원은 뭐 토익이 필요하기보다는 말하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이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785에서 올리는 게 실제로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0을 넘기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또 물론 900까지 가기가 쉽진 않지만 지금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막히니까 지금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신 걸 바탕으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으로 넘어가시면 오히려 금방 만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FSC 같은 경우는 IM만 넘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충분히 붙어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IM만 넘어도 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더 높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LCC 같은 경우는 IH 이상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막 T웨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스펙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제주나 T웨이는 그래도 고고 익선 AL까지 가시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보통 LCC 항공사가 좀 더 그러면 요구하는 조건이 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네.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오히려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는 건가요? LCC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FSC랑 조금 다르게 물론 LCC도 기업마다 뭐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 FSC는 되게 직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일만 하고 PD는 PD 일만 하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이제 직무 분배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항공사에서도 승무원은 승무원 일만 합니다. 근데 LCC 중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차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서 이직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T웨이 같은 경우가 되게 활발한 편이고요. 승무원을 하다가 뭐 편조로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직을 뽑는 스펙에 맞춰서 조금 뽑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업의 프리미엄을 조금 올리려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전인 생각은 어떤가요? 만약에 객실 승무원만 생각한다면 우리 조kun원이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외 쪽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접근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서 직무를 자꾸 오늘따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강소기업의 경우라면 토익 점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익을 좀 준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영어 점수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난 비서 직무도 노릴 테야라고 한다면 한번 토익을 말씀하신 대로 800점 정도를 넘겨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아니면 영어 말하기 점수는 뭐 회화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오픽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시는 게 좋은데 암기 기반의 템플릿으로 좀 대비를 했던 분들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일들도 귀납적이지만 종종 있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으로 단기간에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의 사견도 같이 담아봅니다. 네. 승무원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LCC는 그래도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000자씩 쓰라 그러거든요.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하는데 문항에 2,000자인가요? 한 문항에 2,000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합니다. 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정말 팔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액박인데, 근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하고요. 엄밀히 딱 따졌을 때는 자소서가 합격률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자소서는 언제 중요하냐? 면접 때 100%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서류 전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면접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류는 정량 평가입니다. 네. 차전일 생각도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 동기를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서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면접 때 이제 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기소개서에 적어준 내용, 뭐 저희 회사 좋아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본인을 왜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
이런 면접 자체가 특징이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들이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하나에도 질문에 맞게 내용이 조금만 더 관여도 있게만 적혀지면 상대적으로 면접 질문이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자기소개서를 뭐 대충 쓰라는 건 아닌데 성의껏 작성을 해달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애프터코로나님이 항공사 승무원과 비서를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달려오셨거든요. 혹시 이런 쪽도 있으니까, 이런 쪽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만한 직무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같은 서비스 계열 그리고 항공과 분들이 좀 많이 가시는 직군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쓰신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고려해서 추천을 드린다면 호텔리어, 호텔 쪽이나 카지노 딜러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안정성은 조금 있죠. 그리고 호텔에서 호텔로 이직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승무원이랑 거의 업무가 유사합니다. 안전 업무 빼고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카지노 딜러도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뭔가 뭐 참여를 하는 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정말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카지노를 가본 적은 없고 그냥 구경만 다녀왔던 것 같은데 이제 보면 막 게임을 하는 뭐 바카라나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게임 진행하고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게임 룰을 설명해 준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 뭐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불편 사항들을 응대해 드리는 건데 대부분 이제 중국 분들, 일본 분들 그리고 영어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짱짱한 편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워커힐 에는 쪽은 연봉이 한 4천은 넘는 편이고요.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공기업이죠, 무려. 그래서 세븐럭 카지노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들어가시면 공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연봉도 4천 정도 되다 보니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차전일은 플랜 B로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네, 어차피 이렇게 돌고 돈 거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취업하는 게 나을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중은행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역 농협까지 범위를 넓혀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경험 쪽의 창구 업무나 한국투자증권 같이 이제 객장에서 영업을 하는 일들. 고객님 주식 투자하세요. 그 일이 아니거든요. 객장에도 아직도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응대라든지 다양한 상품들 혹은 뭐 특정한 주식을 청약을 넣는 업무의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범금융권에 해당되는 증권사나 시중은행으로의 지원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약 그 부분이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차라리 매장 운영직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들부터 백화점 영업관리, 특히 면세점 채용이 조금씩 부활 조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학 강점을 살려서 어떤 학력적인 요소, 학벌에 대한 요소보다는 학종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땐 밀리지 않는 쪽에 면세점 쪽으로의 취업, 이제 아무래도 영업관리겠죠. 매장 운영이나 영업관리 쪽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특정 타겟 고객의 국가 권역들에 맞게 대비해 줄 줄 아는 업무들도 외연을 넓혀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직무로 지원을 할 경우에 또 필요한 스펙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카지노 딜러 그리고 호텔리어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피킹만 따도 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스피킹 정도만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경험이나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습이라던가 뭐 해외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실 때 이제 승무원 준비생들의 그 승준생 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조건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좀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교대의 시스템이기는 해서 카지노 딜러나 호텔은 어쩔 수 없이 3교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제 승무원은 아무래도 이제 비행을 스케줄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기는 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는데 여기는 거의 출퇴근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 스케줄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면접에서 은연중에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보시거나 자소서를 쓰실 때 호텔을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호텔을 왜 지원을 하는지 카지노 산업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쓰셔야지 너무 항공사 자소서에 그대로 딱 끼워서 쓰시면 면접 때 당연히 오히려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시중은행권 취업을 플랜 B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스펙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식적 측면이랑 경험적인 측면으로 나눠 봐야겠죠. 지식적으로는 이제 단기간에 자격을 그나마
적은 노력으로 물론 이 노력이 쉽진 않겠지만 지금으로선 뭐 신용 분석사나 외환 전문역 자격 등을 단기간은 아니지만 몇 개월에 걸쳐 대비를 한다면 은행 취업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의 보완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IBK나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들의 체험형 인턴 4주나 6주짜리를 직접 지원을 해서 창구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보는 것 또한 그 근무 경험을 계기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지원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한번 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회계학적인 지식이나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뭐 외부의 외부 교육이라든지 뭐 미니 인턴 등의 직무 교육, 부트캠프 등을 통해 단기간에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구실, 계기, 지원의 어떤 차원을 위한 대비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코로나님의 성공 취업을 위한 최종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애프터 코로나님. 우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직업 그리고 보험까지 들어두시면서 비서라는 직군까지도.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돌고 돌기도 했고 또 총알을 많이 장전을 해두셨는데 물론 토익이 약간 부족하다고는 하셨지만 뭐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으로 얼른 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 서비스 그리고 비서 쪽 같은 경우는 나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상한 하한선이 좀 있다 보니까 더 나이가 많이 먹기 전에 빨리 서류를 난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사. 네, 알겠습니다. 자, 최종 조언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하려는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황스러운데 난사를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원 전략만 짜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특정 전형에 얽매이지 않는 좀 더 외연을 넓히는 취업 전략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펙수사 대 이제 애프터 코로나님의 스펙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안부터 해주시죠. 자, 조건안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항공사 발악이, 비서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증거 수집, 학점, 경력, 자격, 중국어까지 모든 성실함이 돋보이지만 일단은 너무 쉬웠다. 마지막 수사 결과, 일단 항공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이제부터 채용 풍년이니 열심히 난사해보자. 네, 좋습니다. 자, 차전일의 스펙수사 결과도 발표해 주시죠. 예, 차전일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사건 발생. 토익을 더 올리냐 아니냐로 고민하는 예비 승무원 당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 수집, 다양하게 참여하신 활동은 많지만 전형별 준비된 정도, 내 노력이 부족하다 느끼고 고민만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고민을 만드는 상황이구나. 수사 결과 객실 승무원 비서 제3의 길로의 취업까지 걱정만 하지 말고 한 스텝 한 스텝 실전 지향적으로 전형을 밟아가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프터 코로나님이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반말 조언 해주시죠. 자, 로나라고 부를게요. 네. 예쁘네요, 이름. 로나야, 언니가 너가 듣고 싶은 말 해줄게. 토익책 접어. 오픽으로 넘어가자.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차전일도 반말 조언 해주시죠. 글쎄요, 뭐 로나야, 너 내가 봤을 땐 고민 많이 하면 더 나이가 들거든. 빨리 결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승무원 준비, 아니면 승무원의 여집합으로 나머지 지원을 이어가서 내년 이맘때는 이런 상황 그만 보내도록 하자. 파이팅. 네, 잘 들었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